안녕하세요. 사부의 TV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을 자주 듣다 보니 제가 겪은 시집살이와 비슷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글을 보내봅니다. 우리 시어머님은 집밥에 어마어마한 집착을 보이는 분으로 외식을 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님 음식 솜씨가 뛰어나게 좋은 것도 아닌데요. 대부분 음식이 너무 싱겁다 보니 가족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소금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인지 소금이라면 질색팔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어느 날 시어머님이 불러서 시댁에 갔더니 설레임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셨어요. 내 친구 중에 현숙이라고 있는데 현숙이네는 사돈 두 분이랑 사이가 그렇게나 좋다지 뭐니. 그래서 자주 같이 여행도 다닌다고 하더라고. 저번 달에도 아들 며느리 그리고 사돈까지 같이 괌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는데 그렇게나 재미있었다고 하지 뭐니.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휴가 때 다 같이 제주도로 여행 가는 건 어떻겠니?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까지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는 말인 거예요? 그렇지. 그럼 사람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겠어. 내가 볼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엄마 아버지나 다녀오세요. 여행은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가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다가 괜히 마음 상하면 돌이키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남편이 딱 잘라서 거절을 했는데요. 평소 시어머님 성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남편도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이미 작정이라도 한 듯 다시 말을 꺼내셨어요. 그냥 여행 가는 건데 불편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유미디가 사돈 두 분한테 말씀드려봐라. 제가요? 제가 화들짝 놀란 채 묻자 시어머님이 서운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게 뭘 그렇게 놀랄 일이라고 놀라기까지 하고 그래. 그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낯을 많이 가리시다 보니까 같이 여행 가는 걸 많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요. 부모님은 우리랑도 여행 가는 거 꺼려 하시거든요. 그냥 가서 푹 쉬다 오자는 건데 그게 뭐가 불편하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한번 말씀드려봐라.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고집을 피워대고 있자 이번에는 시동생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가족끼리 가도 불편한데 뭐 한다고 사돈 오신 두 분까지 같이 가려고 해요. 정 가고 싶으면 엄마 아버지 두 분만 다녀와요. 내가 비행기 값이랑 호텔비는 다 지원해 드릴게요. 말도 없는 네 아버지랑 무슨 재미로 여행을 가라고 그래. 그럼 이모랑 같이 다녀오시면 되잖아요. 네 이모는 나랑 절대 여행 안 간다고 하는 거 몰라서 그래. 그러게 여행을 갔으면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여행 가서도 집밥을 해 먹어야 한다고 분주하게 음식하고 그러니까 이모도 질색팔색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버지랑 단둘이 가시던지 아니면 가지 마세요. 넌 아들이 돼서 편은 못 들어줄 망정이지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해야겠어? 시어머님이 잔뜩 화가 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 모습에 제가 걱정스레 남편과 도련님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화 많이 나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엄마 친구분이 사돈이랑 여행 다녀왔다고 자랑을 해서 괜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원래 시기 질투가 많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도련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말이 안방까지 들렸던 모양인지 시어머님이 문을 열고 도련님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네 놈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싸가지를 밥 말아먹어서 엄마 마음도 못 알아주고 그따위 소리나 하고 있어. 니들 이러다가 내가 저 세상 가면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래. 이래서 아들 자식 키워봐야 암 쓸모도 없다고 하는 거야. 내 팔자가 기구하기 짝이었구나. 시어머님이 다시 쾅 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눈치를 살피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며칠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갑작스레 엄마가 친정으로 오라고 해서 저 혼자 친정으로 갔더니 엄마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난감해서 불렀는데 말이야. 사부인한테 전화가 왔지 뭐니. 사부인이라고 하면
우리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그래, 갑작스레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 뭐라고 하셨는데? 그게 다른 집들은 사돈끼리 여행도 가고 그래서 부럽다고 하시면서 휴가 때 제주도로 같이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지 뭐니. 근데 원래가 사돈지간이라는 게 참 어렵고 그런 사이잖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애둘러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거든. 근데도 사부인이 계속해서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지 뭐니. 엄마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엄마도 시어머님을 몇 번 겪어봤던지라 엄마와는 전혀 다른 성향인 걸 알게 됐고 되도록이면 거리를 유지한 채 지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전화까지 해서 여행을 가자고 했으니 엄마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요. 그런 엄마를 안심시켜야만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서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계속 대답을 요구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했어. 알았다고 했더니 그럼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단 말이야? 전화를 안 끊고 계속 물어보는데 낸들 방법이 있었겠어?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진짜 시어머님이랑 같이 여행 갈 생각인 거야? 이미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방법이 없잖아. 그냥 2박 3일 정도 다녀오면 어떨까 하거든. 그래서 말인데 너랑 정서방이 알아서 계획 좀 짜봐. 우리 시어머님 진짜 특이하셔서 같이 여행 가면 피곤하단 말이야. 그래도 어쩌겠어. 이미 뱉어놓은 말을. 엄마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여행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 또한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고 시어머님과 전화로 대판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걸로 장모님께 전화를 하면 어떡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리고 사부인도 흔쾌히 가신다고 했어. 엄마가 자꾸 강요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엄마 때문에 처갓되게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런 소리까지 하는 거야. 지금 네 처도 옆에 있을 텐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진짜 내가 서러워서 못 살겠다. 순간 시어머님이 통곡하는 소리까지 들렸기에 남편을 조용히 말리자 남편이 눈치를 살피며 시어머님에게 약속을 받아냈어요. 알았으니까 여행 가서 집밥을 해먹는다든지 그런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요. 그거 약속하면 여행 준비할게요. 당연하지. 절대 입 밖으로 안 꺼낼게. 시어머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답을 했고 전화를 끄는 남편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여보, 진짜 미안해.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잖아. 비행기랑 펜션은 내가 알아볼 테니까 당신은 갈 만한 곳 좀 알아봐봐. 제가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쯤 남편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휴가를 가기 전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엄마, 여행 가서 무조건 맛집 다니면서 밖에서 먹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글쎄 알았다니까. 그 말을 벌써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매번 약속을 어기니까 그런 거잖아요. 남편이 짜증스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감탄하며 물었어요. 당신도 진짜 대단하다. 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그 말만 몇 번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니까. 당신이 엄마랑 여행을 안 가봐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안 그랬다간 여행 가서 밥 해먹는다고 난리를 치실 거야. 그 정도신 거야? 근데 어머님은 왜 그렇게 집밥에 집착을 하시는 거야? 그건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언젠가 TV에서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했다나 뭐래나 그러더라고.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지. 건강식도 많고 말이야.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어머님이 하시는 음식 싱겁기만 하지 딱히 건강식이라고 하기 그렇잖아. 건강식을 드시려면 채소나 그런 걸 많이 드셔야 하는데 어머님은 햄이나 소시지 그런 것도 엄청 좋아하시잖아. 저번에도 엄마가 두릅을 어디서 구해오셔서 드렸더니 질색팔색 하셨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사실 엄마가 차리는 음식이 건강식이라고 하긴 그렇지. 남편도 고개를 내저었는데요. 시어머님 음식은 그저 간을 싱겁게 했을 뿐 밥상에 채소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햄이나 소시지 그리고 고기들만 가득했고
국은 먹기 힘들 정도로 맹탕이었거든요. 가끔 엄마가 보내주시는 두릅이나 송이버섯 같은 건 맛이 없다고 드시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의 음식 철학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요. 가기 전날 남편이 제게 돈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선우가 여행 가서 쓰라고 보태준 거야. 도련님이 돈을 왜 보태? 엄마 아버지 모시고 가는 거잖아. 가서 밥 사 먹으라고 돈 보내왔더라고. 도련님이 같이 가는 것도 아닌데 돈은 무슨 돈이야. 그냥 다시 돌려줘. 제가 손사래를 쳤는데요. 시댁에서 시어머니만 제외하면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좋은 분들이었으니까요. 시아버님도 성격이 워낙 좋은 분이시라 시어머님이 아무리 맛이 없는 반찬을 해드려도 불평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님이 제게 말도 안 되는 언행을 할 때마다 직접 나서서 시어머님에게 무섭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시어머님으로 인해 생기는 불편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채 넘겼던 것 같습니다. 도련님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남편이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랑 여행 가주시는 것만 해도 그저 감사하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라고 선우가 형수님한테 전해달래. 그러니까 그냥 받아. 남편 말에 맛집 투어할 때 써야겠다는 생각을 한 채 억지로 돈을 받았는데요. 여행을 가서 그 난리가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날에는 공항 근처에서 외식을 할 수밖에 없었기에 다 같이 유명하다는 수제 햄버거집으로 갔습니다. 평소 시어머님이 고기를 좋아하셨기에 수제 햄버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맛도 훌륭해서 시아버님과 친정부모님은 연신 감탄을 하면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음식을 먹는 내내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간이 너무 세서 못 먹겠네. 이거 너무 짜지 않아요? 짜긴 뭐가 짜다고 그래. 입에 착 달라붙는구만. 햄버거에 시원한 맥주까지 마시니까 살 것 같네. 맞아요. 저도 햄버거 안 좋아하는데 아주 맛있네요. 남편까지 거들자 시어머님이 더 이상 불만을 토로하진 않았어요. 문제는 햄버거를 드신 시어머님이 계속 속이 안 좋다고 해서 약국에서 소화제까지 사서 드렸는데요. 저녁 때쯤이 되자 시어머님이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아무래도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펜션 가서 밥을 해먹는 게 좋겠습니다. 엄마, 여행 와서는 그냥 외식하기로 했잖아요.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했잖아. 낮에도 소화가 안 돼서 한참을 고생했는데 저녁까지 그러면 밤새 잠도 못 자고 힘들어서 안 돼. 그럼 엄마만 집밥 해주세요. 우리는 나가서 사 먹을 테니까. 뭐? 나 혼자 집밥을 어떻게 먹어? 그러지 말고 펜션 가서 바비큐 해 먹자고요. 내 친구 보니까 사돈이랑 놀러 가서 바비큐 해 먹으니까 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친정 부모님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했고 부모님 또한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서 잔뜩 장을 봐왔는데요. 식재료를 얼마나 많이 사셨던지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녁 내내 음식을 차리고 치우느라 기진맥진해졌는데요. 시어머님 혼자만 신이 나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새벽 시어머님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자려고 그래? 어머님,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해장국 먹으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무세요. 사돈 두 분도 계신데 아침부터 무슨 외식이야.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나랑 같이 밥하자. 어머님, 밥은 나가서 드시기로 했잖아요. 밖에서 사 먹는 거 속이 안 좋다고 했잖니. 그러니까 그만 일어나. 엄마, 진짜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무슨 집밥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집밥에 집착을 하시는 거냐고요. 어제도 그래요. 엄마는 그냥 장만 봐왔고 이 사람이랑 장모님이 전부 음식하셨잖아요. 그 와중에 음식이 짜다고 불평하셨고요. 평소에 햄이랑 소세지도 자주 드시면서 뭐가 짜다고 그러세요. 진짜 엄마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일정 전부 밖에 나가서 먹을 거예요. 그렇게 집밥 먹고 싶으면 엄마 혼자 집밥 해드세요.
결국 남편이 폭발한 채 큰 소리를 내고 말았는데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시아버님까지 그 소리를 다 듣게 됐고 엄마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정서방, 그냥 집밥 해먹자고. 사부인, 제가 도울게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이런 데 왔으면 원래가 음식 해먹고 그러는 거지. 그게 뭐가 대수라고 난리야. 유미는 얼른 나와서 도와라. 시어머님이 남편을 노려보다 주방으로 가셨는데요. 그 새벽에 요리를 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아버님이 엄마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사부인, 제가 할 테니까 그만 들어가시죠. 아닙니다. 금방 하는걸요. 아니, 꼭 두새벽부터 깨워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한껏 노려봤기에 가족 모두 안절부절 못했는데요. 하물며 펜션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서 관광을 하고 있다가도 식사 시간만 되면 펜션에 들어가서 음식을 해먹는다고 우겨대고 난리를 치기도 했거든요. 결국 여행을 하는 내내 시어머님으로 인해 스트레스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우린 앞으로 사부인이랑 절대 여행 안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건 여행이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질 뻔했어. 아니, 대체 그 새벽에 왜 아침밥을 한다고 난리신 거라니. 거기다 국은 간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도 하고 햄버거는 안 좋아하신다면서 느끼한 고기 반찬은 왜 그렇게 많이 만드시는 거라니. 이건 요리하시는데 참견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네 아빠는 먹고 나서 속이 안 좋아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엄마, 진짜 미안해. 아무튼 다시는 같이 여행 안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네 이모가 우리 얼굴 보더니 여행 갔다 온 사람들 얼굴이 왜 그렇게 퀭하냐고 놀리기까지 했다니까. 엄마가 한동안 불만을 토로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제는 남편 또한 옆에서 듣고 있었던지라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 뒤 우리는 시어머님과는 절대로 같이 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간혹가다 시어머님이 여행 이야기를 또다시 꺼내긴 하셨지만 가족 모두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시어머님이 엄마에게도 전화를 해서 여행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었지만 엄마가 단호하리만큼 냉정하게 거절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집밥을 좋아하는 시어머님이 만두에도 그렇게나 집착을 하셨는데요. 전에 이 채널 사연을 듣다 보니까 만두에 집착하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사연처럼 우리 시어머님 또한 만두에 엄청난 집착을 보였습니다. 만두는 무조건 집에서 손수 빚어야 한다는 철학 같은 것이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역시나 만두 맛이 맹탕이다 보니 가족들 누구도 만두를 먹지 않았고 추석에 빚은 만두가 설까지 냉동실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저도 가서 만두 빚는 것을 거들었지만 제가 가게 되면 만두 양이 더 많아지다 보니 남편부터 시아버님까지 오지 말라고 펄쩍 뛰셨어요. 덕분에 저는 명절 당일날만 시댁에 가서 차례를 지냈고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그걸 보고만 있을 뿐이 아니었고 어느 날은 명절 아침에 갔더니 버럭 화를 내셨어요. 우리 집에 며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니? 너무하긴 뭐가 너무하다고 그래. 며느리만 오면 만두를 무슨 산처럼 빚어대니까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그러게 아무도 안 먹는 만두를 왜 그렇게 빚고 난리야? 명절에 만두 빚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왜들 난리야? 웬만해야 말을 안 하지. 시아버님이 잔뜩 화가 난 채 냉동실 문을 열어 제끼고는 냉동실에 있던 만두들을 싱크대에 전부 던지셨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살림을 전담하니까 내가 웬만하면 잔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안쪽에 만두 쌓인 거 안 보여? 이건 무슨 만두 귀신이 쓰이지 않고서야 무슨 만두를 이렇게나 빚어대냔 말이야. 선우야, 너 내일 당장 용한 점쟁이 좀 찾아봐라. 아니, 점쟁이는 왜 자꾸 난리야? 왜긴 왜겠어. 당신한테 씌인 만두 귀신 쫓으려면 굿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만두 귀신이 쓰인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게 내가 이 만두 좀 그만 빚으라고
좋게 좋게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럼 말을 들었어야지. 선우 너는 그 점쟁이 좀 꼭 찾아봐. 시아버님이 밖으로 나가버리신 채 한동안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 바람에 집안 공기가 싸늘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러게 와서 도와줬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이래서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 난리가 났잖아. 엄마가 잘못한 걸 왜 형수님한테 뭐라고 하세요? 형이랑 형수님은 그만 가보세요. 집안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가긴 어딜 가. 시어머님이 버럭 외쳤지만 남편이 저를 데리고 그곳을 나와버렸고 그 뒤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아버님과 도련님만 밖에서 만날 뿐이었어요. 그래도 시아버님이 많이 이해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도련님과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말을 꺼냈어요. 다음 주에 선우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본가에 올 수 있냐고 묻네. 도련님 여자친구 있었던 거야? 그런 소리 없었잖아. 나도 잘은 모르겠어. 근데 첫 인사 오는 거라 당신도 있었으면 하는 것 같아. 그런 이유라면 당연히 가야지. 근데 어머님이랑 부딪힐까봐 그게 걱정이 되긴 하네. 선우 여자친구까지 오는데 설마 무슨 일 있겠어. 그냥 가서 후딱 밥이나 먹고 오자. 남편 말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선 도련님 여자친구는 참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었는데요. 분명히 첫 인사라고 들었는데 식재료를 잔뜩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또한 많이 놀란 표정이었는데요. 도련님만이 아무렇지도 않게 식재료를 주방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님이 물었어요. 이건 다 뭐니? 엄마가 집에서 만두 빚는 거 엄청 좋아한다고 했더니 만두 빚을 거 준비해서 왔대요.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엄마한테 예쁨 받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만두를 빚으려고 준비를 해왔단 말이야? 네, 엄마가 그런 며느리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딱 맞는 맞춤 며느리로 고르고 골라왔어요. 도련님 말에 시어머님이 한바구음을 짓고 계셨고 시아버님은 울상을 지으셨는데요. 내가 만두라면 치가 떨리는데 인사 온 첫날부터 무슨 만두를 빚는다고 난리야. 여자친구가 만두 빚는 데는 선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 수 있지? 도련님이 묻자 여자친구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대충 인사를 나눈 뒤 본격적으로 도련님 여자친구가 주방에서 만두를 빚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는데요. 커피를 마실 때부터 도련님 여자친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모습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죠? 제 물음에 도련님 여자친구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내저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한 제가 도련님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근데 이름도 소개 안 해준 것 같은데 애비동서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련화예요. 네? 련화요? 이름이 조금 특이하네요. 왜요? 예쁘잖아요. 도련님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모습에 저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진 않았는데요. 도련님 말처럼 련화씨는 손이 엄청 빠른 편으로 말 한마디 없이 여지껏 본 적도 없는 만두를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맛 또한 일품이었기에 감탄사가 터져나왔는데요. 잠시 후 만두 맛을 보던 시어머님이 련화씨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 무슨 만두를 이렇게 잘 빚는 거야? 서울 사람이 이렇게 만두를 잘 빚을 리는 없고. 순간 시어머님이 못마땅하다는 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 사람은 아닌 것 같고 혹시 고향이 어디야? 만두를 많이 만드는 곳이 어디더라? 시어머님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던 순간 연화씨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연변에서 왔습니다. 라는 말이 터져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말이 터져나오던 순간
집안에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는데요. 도련님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을 추가했어요. 우리 려나가 연변 출신이라 만두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지금도 서울 만두국집에서 일하는데 다른 식당에서 서로 스카우트 해가겠다고 난리예요. 우연히 한 번 갔다가 만두 빚는 거에 반해서 내가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모른다니까요. 어때요? 엄마 맘에 쏙 들죠? 잠깐만, 연변이 어디 있는 동네였더라? 그때쯤 시어머님 표정은 정신이 반쯤 나가신 듯해 보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다시 해맑은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연변이 연변이지. 어디 있겠어요? 연변에 있지. 뭐? 연변? 혹시 중국에 있는 그 연변을 말하는 거야? 라는 말을 끝으로 시어머님이 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도련님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랬으니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놀라 자빠질 수밖에요. 시어머님이 사색이 되어 있었기에 제가 급히 물을 가져다 드렸는데요. 시어머님이 눈물까지 흘리시며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뭐? 연변? 엄마, 려나가 만두도 엄청 잘 빚고 너무너무 착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 말에 시어머님이 도련님에게 등짝 스매싱을 날리시다가는 쓰러지듯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한 채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셨는데요. 네가 명문대 나와서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결혼을 하려고 그래? 엄마,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지.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니까요. 려나가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엄청 잘해요. 엄마 손주 태어나면 2개국어는 기본으로 할 거라니까요. 기본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다 필요 없고 난 절대 결혼 허락 못하니까 나 죽으면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형수님이 만두 못 빚어서 마음에 안 든다면서요. 그래서 만두를 끝내주게 잘 빚는 려나를 데리고 왔는데 또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려나인가 몽년인가 그 이름 꺼내지도 말라고 했지. 그리고 앞으로 만두 얘기는 꺼내지도 마. 만두에 만자만 들어도 구토가 올라오니까. 시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도련님이 조용히 입을 뗐어요. 그럼 앞으로 만두에 집착하는 거 바꿀 자신 있어요? 그럼 려나랑 결혼 다시 생각해볼게요. 뭐야, 그게 정말이야? 엄마가 이제 만두가 질렸다고 하니까 다른 며느리로 알아보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 가더라도 그 집밥에 집착 안 한다고 약속하면 나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볼게요. 라는 말에 시어머님이 도련님을 붙들고 빌어댔고 급기야는 집밥과 만두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어느 날은 도련님을 따로 만나서 물었어요. 도련님, 근데 그 려나라는 사람이랑은 진짜 사귀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내 친구 동생인데 용돈 좀 지어주고 도와달라고 한 것뿐이에요. 네? 그럼 연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한마디도 안 했던 거구나. 네, 연변에서 왔습니다. 그 한마디만 주구장창 연습하고 왔거든요. 근데 만두를 어떻게 그렇게 잘 빚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게 그 친구 집이 예로부터 만두에 일가견이 있는 집안이라고 했거든요. 그 뭐라더라? 종손 집안? 아무튼 그런 집안이라고 했어요. 아니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게 엄마가 형수님한테 하는 거 보면서 저도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해 보여서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여자친구 성격이 불의를 보면 못 찾는 성격이다 보니까 나중에 엄마랑 한바탕 하고도 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평생 동안을 그렇게 살아오신 엄마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충격 요법을 준 것뿐이에요. 도련님 말에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만 도련님의 지혜 덕분에 저도 편해졌기에 오히려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시어머님은 더 이상 집밥과 만두에 집착하지 않고 있답니다. 며칠 전에도 외식을 하는데 음식에 대해 불평을 하려고 하자 그런 시어머님을 보면서 도련님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때 려나랑 결혼했으면 맛있는 만두를 평생 먹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해.
다시 먹어보니까 여기 음식이 아주 맛있네. 유미야, 그렇지 않니? 네, 맛있어요. 그러게 말이다. 여기가 맛집이 확실한 것 같아. 시어머님의 말에 웃음이 터져나오고 말았는데요. 도련님 덕분에 집밥과 만두에서 해방이 되어 요즘은 가족 모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보낸 만두 사연을 들으며 문득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